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서학과가 원장이고요. 좋으신 데 오셔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수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 고3하고 중학교 2학년하고 1학년 하고 있고 3학년은 중3은 T반 아이들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끼리 아이들 진행한다든지 지도 나갈 때에는 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랑 각자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설명을 할 때든지 그리고 어떤 단어를 진행할 때에는 그 선생님들이랑 항상 회의를 진행을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지 좀 제일 편안하고 좋은지를 선생님들이랑 같이 논의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어떤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아마 문제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는 요즘 너무 시험이 예전같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험 대비할 때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운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선행이 된 아이들한테는 고등학교 선행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나올 때에는 이거는 중학교 버전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 아이들이 시험이 지금 외부라든지 자사고라든지 한국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에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렇게 잘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좀 선행을 좀 많이 해두고 수학을 좀 많이 해놓은 게 좋고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선행을 해놓은 거 가지고도 계속 선행을 진행해놓는 게 좀 아이들한테 좀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못해도 한 학기 선행이라든지 2학기 선행 정도로 진행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수능 문제도 앞으로 저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도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학교 시험도 가야 되는데 23문항을 50분 안에 푼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시험이 아이들이 진짜 계산이 훈련이 잘 되어 있거나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자기가 아는 문제이지 않으면 23문항을 1시간 동안 푼다는 게 쉽지 않아서 보통 모의고사는 시험을 잘 보는데 또 내신을 못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들이 보면은 배경이라든지 신성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평균이 30점 정도여도 이 아이들은 모의고사를 보면 90점 이상씩 맞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신흥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는 수학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배경이라든지 요즘은 올해 제가 시험을 좀 보고 나서 1학기 때 중간고사 보고 나서 좀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도 평촌 지역에 계시다 보면 어떤 고등학교는 시험이 좀 쉽고 어떤 고등학교는 시험이 좀 어렵고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난이도가 시험이 너무나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동안고라든지 인도원고등학교 아시다 보면 시험이 많이 쉽게끔 느껴지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동안고라든지 보면은 시험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번에 어머니들한테 보여드리려고 6개 학교만 중간고사 공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어느 문항이 몇 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교재가 있는 학교에는 부교재가 몇 문항이 나오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책이라든지 아니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것들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시험 대비를 2학년 아이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저희가 이런 토대로 해서 아이들을 훈련을 공부를 좀 열심히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성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학교는 우성고하고 동안고, 부흥고, 그런 다음에 평촌고,
그리고 신성고, 네, 배경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선고입니다. 우선고. 그러니까 우선고 요번에 중공사 범위는 방식부터 2차 함수인데 보통 4단원이 시험 1학기예요. 4단원 1학기인데 이거는 다 어머니들한테 나눠드렸어요. 저희 다 되어 있고 저희가 상중하에서 다 나눠놨거든요. 여기에는 다른 것만 해놓고 그래서 얘네들 학교 시험을 보면 먼저 시험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고 부교재가 있어요. 부교재는 그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우선고는 변함이 없어요. 교과서 짜집기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만 가지고 있는 교사용 자료집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편집해서 나눠줍니다. 네, 그게 부교재고요. 그 다음에 문항은 18문항이고 19문항인데 서술형이 10점이에요. 한 문항인데 이번에 아이들이 이제 저희 이제 우선고 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들 기숙사에 있긴 합니다. 근데 시험 끝나서 애들이 엄청 어렵대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이면 그 전부터 계속 고등수학 상하를 여러 번 몇 번 해왔어요. 그러면 학교 시험 보면 자신감이 있고 잘 보겠거니 하면서 다들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서 시험을 딱 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는 여자애들이 이제 울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시험 본 점수가 중학교 때는 못해도 9점 이상 받았는데 이제 통일시 점수가 낮아진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맨 마지막 거는 18번이 문제가 오류가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또 잘못됐는데 이거 가지고 또 하려고 이제 보다 보면 이 19문항을 50분 내에 다 풀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한테 가다가 해서 이제 시험 보러 가면 진짜 하다가 너무 안 되겠으면 뭐만 틀리냐 아니라 다른 애들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냥 넘기고 가자고 하네요. 해요. 근데 이 문제가 맨 마지막 개까지 몇 문제가 틀려가지고 제 시험을 보게 돼요. 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난 거죠. 맞은 애가 있었고 틀린 애가 있었는데 맞은 애들은 그대로 점수를 그대로 지우고 제 시험을 봐서 맞은 애들은 틀린 애들 다 제 시험을 보는데 자기는 이제 맞아가지고 80점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틀려서 80점을 받았어요. 그럼 자기는 시험 봐서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 아이들은 그대로지만 다른 애들이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실 그 문제를 풀면서 얘가 오류가 있다 없다를 아이들은 그걸 다 맞겠거니 하면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서술형이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보면 우선고는 교과서가 신사고입니다. 신사고인데 교과서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부교재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외에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도 그 전에 봤던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숫자를 바꿔서 진행을 하는데 이 마지막 문제를 숫자를 바꾸다 보니까는 선생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은 풀면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제 시험을 보게 돼서 우선고는 좀 그런 일이 있었긴 한데 종종 있어요. 종종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코로나였을 때는 서술형이 없었어요. 그 대신 문항수가 23문항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서술형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배경고예요. 배경고는 부교재가 있습니다.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는데 서술형은 이제 23문항이고 그 대신 서술형이 없어요. 근데 배경고 시험이 항상 이제 그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2학기 때 5월 달에 시험을 보면 4월 달에 시험을 보면 3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이라든지 2학년 때 그거는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내는 건 알아요. 아니면 그 전 11월 달이라든지 그걸 변형해서 문제를 내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눠준 문제가 이 부교재에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사실 부교재는 뭐 어디 학원을 다니든 간에 다 풀려줘요. 다 풀리고 시키는데 문제나 숫자만 바꾼 게 아니라 이 세 문항을 기억니은을 묶어서 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23문항인데 서술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틀린 건 없어요. 왜냐면 1번, 2번, 3번에서 그 문제를, 하나의 문제를 만들었는데 1번에 있는 문제를 기억, 2번의 문제를 기은, 3번의 문제를 디귿 이렇게 만들어서 답만 틀리게 써놨으니까 얘 문제 틀린 건 없었는데 배운고 애들이 그래서 보면은 상위 7문항이고 중위 7문항, 하가 9문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 시험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만 맞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대신 배점은 낮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항은 배점을 크게 하고 어려운 문항은 배점을 좀 작게 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 틀려도 1번 틀린 아이는 5.7점이 틀린 거고 그 맨 끝에 22번 틀린 아이는 뭐 4.3점이어서 이제 가급적이면 하라고 돼 있거나 중이라고 돼 있는 때는 좀 다 맞아주는 게 아이들한테 좀 좋긴 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제 배경고를 가거나 신동고를 간다고 하면 그냥 다 저희는 뭐 정시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아직 3학년도 아닌데 정시로 간다, 수시로 간다 그걸 정하는 거는 좀 너무 성급한 오류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이제 수시로 지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90점이 1등급이라 한다면 그냥 90점이든 100점이든 다 1등급이에요. 근데 정시로 가게 되면 90점이나 100점이나 이 점수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시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다음에 이제 보면은 신동구입니다. 부교재가 1등급 수학이죠. 1등급 수학이면 이제 시중에 가장 어려운 교재 중에 하나거든요. 1등급 수학하고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교재가 제일 어려운데 문학수는 17문항이에요. 적습니다. 그리고 신성으로 유일하게 50분 수업 보는 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60분을 보고 객관식 14문항이고요. 서술형이 이제 3문항인데 25점인데 부교재를 한다면 이 1등급 수학에서 내고요. 교과서에서는 전혀 안 해요. 교과서에서. 근데 뭐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하는데 이 아이들은 하가 없어요. 처음부터 1번부터 다른 학교에 나오는 중정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신성고 다니는 애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그 질문이에요. 선생님 서술형부터 할까요? 아니면 객관식부터 할까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이제 이런 게 제일 아이들한테 시험 볼 때 제일 힘든 거예요. 문제를 딱 봤는데 많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아예 읽었을 때 모르는 문제면 그래 내가 모르는 거니까 이따 하자 했는데 딱 봤는데 아는 문제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서술형 3문항이 25점인데 쉬워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거 풀 줄 알았는데 그럼 다음부터 서술형부터 문제 푼다고 얘기하면 또 서술형이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성고가 사실 보면 1번이 쉽잖아요. 1번, 2번 진짜 난이도가 나가는데 1번이 쉬운데 가끔씩 신성고가 1번부터 어렵게 돼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그때부터 1번이 이렇게 어려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성고가 그 외 부분에서 낸다는 얘기는 신성고는 문제를 변형을 많이 합니다. 변형을 많이 하는데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가 또 문제가 오류가 나요. 그래가지고 또 그 시험을 재시험을 봤죠. 그래서 평균이 처음에는 38점에서 40점 정도 나왔는데 이 맨 끝에 서술형 그 3번 문제가 아니라 2번 문제에서 이제 2번 문제가 또 3문항이에요. 2번 문제가 3문항인데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번이 이제 4점짜리가 재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번, 2번을 다 맞다가 가지고가 아니라 그냥 2번을 통째로 보는 바람에 아이들이 8점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학교에서는 평균이 40점이었으면 48점으로 오른 건데 아이들 상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기말고사도 중요고사 난이도처럼 40점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흥고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6월 모의고사를 갔는데 보면은 뭐 90점 이상 되는 애들이 시성고 한 300,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100명 이상이 됐어요. 그 아이들은 이제 수학에 대해서는 이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1등급 수학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데, 뭐 좋은 선생님도 있고 나쁜 선생님도 없잖아 있을 텐데, 참 이제 좀 신정고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수행평가라든지 이 교재를 1등급 수학을 다 풀려주는 게 아니라 1등급 수학을 부비주니까 여기서 한다고 낸다든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풀어보라고. 그러다 보면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교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아이들한테 점수를, 수행평가한테 점수를 준다고 발표를 시킵니다. 발표를. 그러면 뭐 중위권이라든지 상위권 애들은 뭐 발표한다고 하겠죠. 돈 준다고 하니까. 근데 중하위권 문제 아이들은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남아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손 들고 한다고 얘기하고, 너 몇 번 할 건지만 선정해가지고 오면 이거 설명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20%에서 30% 늘어나는 학교들이 학교마다 다른데, 이것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건다든지 어떤 이제 뭐 과제를 제출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 뭐 그냥 주는 점수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대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선부라든지 배경 같은 경우는 시험을 가요. 그러면 시험지를 다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바꿔줄 때 그게 또 진행을 해요. 근데 이번에도 우선부에서도 수행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또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부에서 이번에 작정하고 시험 어렵게 내려고 이제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전 올해 고3 아이들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아이들은 1학년 올라가자마자 코로나, 그리고 지금 3학년 때 코로나 끝나서 1학년들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학교 시험도 쉬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학년이 전체적으로 점수대가 낮습니다. 점수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제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학교에서 대거 그냥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거 풀든 안 풀든 그냥 못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우선부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신동부는 당연히 그 내에서 선생님들끼리 문제를 다 바꿔요. 다 바꾸기 때문에 뭐 이거를 푼다고 해서 잘하거나 이거를 못 푼다고 해서 못하는 거는 내신으로는 아이를 구별했습니다. 동원고입니다. 동원고는 부교재라고 제가 써놨는데 프린트를 나눠줍니다. 프린트. 그래서 그러니까 2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동원고에서 이제 프린트를 봤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3학년에 킬로그램 20%하고 30%는 그냥 복사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잘하는 아이들인데 못하는 애들은 그거를 아직 고3이 아니기 때문에 그 킬로그램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고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1학년 때부터 계속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업을 하냐, 수업을 그 프린트를 설명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눠주고서 뭐 조금 괜찮은 선생님은 밴드에 풀이를 올려놓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풀이 보고선 문제를 이해를 한다면 그 아이는 상당히 잘한 거죠. 네. 왜냐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 치기만 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도 아이들이 그 풀이를 보고서 자기가 풀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동원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달달달 거의 외우듯이 해야 돼요. 네. 문항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서는 변별형에서 내고 교과서에서 있더라고요. 사실 20문항인데 18문항하고 개까지 9문항이 진행을 하네요. 평천고입니다. 네, 평천고. 부교재 있고요. 네, 평천고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이라든지 그렇게 설명을 할 때는, 아이 내신 챙긴다고 해서, 좀 쉬운 학교, 평천고라든지 관영고라든지 인동고등학교 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실 때, 좀 가급적이 좀 많이 말리긴 했어요. 왜냐면 그 분위기가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면 또 공부를 좀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평천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
그 전까지만 해도 저 교과서만 해도 선생님 저 시험 대비 문제를 다 했는데 얘는 그냥 교과서만 했는데 저거 점수도 못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교과서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못하는 게 이제 모의고사니까 점수가 나와. 근데 학교에서도 이제 부교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 문항을 이제 아이들한테 수준을 이제 높이려고 그러니까 한 아이들만 시키는 것 같아요. 그걸 다 나눠주고서 그냥 해라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과서만에서는 점수를 많이 맞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부교재 같은 경우는 다 프린트를 이런 프린트는 그냥 다 모의고사 아니면 EBS 그런 것들을 그냥 나눠줍니다. 예, 분모입니다. 요즘 수능 문항이고요. 네, 객관식은 18문항, 서술형은 3문항이에요. 지금 부흥고가 이제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제 학교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이, 부흥고 가서는 보면 이제 그 과학 중점하고 수학 중점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이 활동도 좀 많이 해요. 과학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맨 마지막에 대입 설명해 주실 분이 저희 이제 애들 대입 원서라든지 그런 거 쓰시는데 저희가 1학년하고 올라오면 아이들이 생기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소서는 없어지긴 하는데 자기가 어디 대학을 가서 어디 대학을 갔고 무슨 과를 간다고 하면 아이들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요. 동아리는 어떤 걸 들고 어떤 실험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가 의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냐면 저희 지금 부흥고 2학년하고 이제 올해 고3 이제 졸업하는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의대 네 군데 붙은 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홍기중 나왔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을 100점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중3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면서 되게 잔소리 많이 하고 너 수학 못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랬는데 얘가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저 전교 3등이고요. 선생님 저 1등으로 놓친 적이 없어요. 알아. 근데 내가 너 잘한다 하는 게 아니라 너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 과를 가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 실장님이랑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가 시험을 보고 내가 어디 과를 가겠다 무슨 대학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상담 응모를 합니다. 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이렇게 진행해 놓으면 나중에 그때 쓰기 좋다고 해서 이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수의대에 가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생기를. 그래서 원래 5군데를 썼는데 수의대 5군데를 썼는데 건대하고 서울대가 똑같은 날짜예요. 똑같은 날짜. 시간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건대에서 머리를 쓴 거죠. 서울대랑 똑같이 있어. 그랬더니 자기는 건대 안 가고 이제 서울대 가야겠다. 그래서 서울대를 지원을 해서 서울대를 갔는데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좀 독하다면 독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중학교 때 공부 중에서는 89점, 90몇 점.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자기가 방학권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딱 해서 부흥고 시험을 딱 봤는데 72점을 맞았어요. 그러더니 여기 학원가에서부터 학원까지 첫날 첫 시험이었거든요. 울면서 얘기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 포기하고 지금부터 정시를 하겠습니다. 넌 뭔 정시냐. 한 번만 하면 선생님 72점이면 못해서 3, 4등급 나는데 보니까 엄청 잘 본 것 같다 하면서 그 다음날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말고사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고 2학년 가면 더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서 다른 과목 멈추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그때 시험이 많이 어려워서 72점이 1등 컷이었던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했는데 사실 이제 난이도가 어떨지 몰라요. 이 부흥고도 지금 2학년부터는 또 선생님마다 다른데 2학년은 부교재가 있어요. 부교재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고 또 그 부교재를 다 교과서랑 부교재 다 하기 힘드니까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내줘서 검사만 하는데 아이들이 그 뒤에 보면 제대로 된 검사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일반 책 같은 일반적인 책 가지고는 고등학교에서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이스트라든지 아니 마라톤이라든지 풀스로 이런 모의고사를 좀 진행을 해줘야지만 근데 아이들이 시험을 보든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든 체감하는 게 좀 많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골고루 잘 내요. 그래서 점수대가 높은 아이들도 있고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데 이 서술형 때문에 이 서술형이 조금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점수가 높으면 서술형을 되게 깐깐하게 보고 시험이 많이 어려웠으면 이 서술형은 그냥 어느 정도 점수를 포함해 줍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3학년 T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중3 시험 때는 따로 하진 않아요. 따로 하진 않는데 고등수학 상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수원하고 이제 수투를 들어가고요.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들어갈 거예요. 미적분을. 근데 제가 이제 이 아이들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네 미적분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선생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하자. 그런데 올해 졸업한 아이들이 그 T애들이 얘네들 코스거든요. 중3 코스. 중3 애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인데 졸업하는 애들 대학 잘 가는 애들 그런 아이들 코스인데 문제는 아마 이 아이들도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미적분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안 배운 거라고 봐. 그러니까는 선행은 1년에서 좀 차근차근 잘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과를 간다면 이제 기하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이 기하 선택 과목.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하를 보는 학교가 배공고하고 몇몇 학교가 있어요. 시험을 보는 학교가. 근데, 사실 얘네들은 등급 ABC거든요. ABC여서, 네, 일부 학원에서 얘는 시험 대비를 수강료를 받고서 시험 대비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저한테 왜 기하 개설을 안 해주냐고 물어보는데 기하는 왜 개설을 하냐?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나 수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 번만 봐요. 근데 100점 만점 중에 이제 수행평가가 60점입니다. 60점. 그러면 수행평가 잘 보면 한 60점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40점이 남았는데 이 40점을 이제 필기를 시험을 봅니다. 필기를 시험 보는데 학교마다 좀 다른 게 뭐냐면 그전 배경고 같은 경우라든지 부흥고 같은 경우에는 70점 정도만 맞으면 그냥 A를 다 주는 거예요. A를 다 주는 거고 그 다음에 60점, 50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이 등급 같은 경우는 A 아닌 B 등급만 맞아도 그게 편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려고 다른 수원이라든지 수트를 못하고 있으면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수행평가 제가 다 도와줘요. 다 도와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든지 컴퓨터를 뭐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다 도와주고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같이 찍어서 그걸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서 학교 시험 본다고 하는데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는 교과서만 풀다고 하면 된다. 그래서 내 시험 본다고 물어보니까는 100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10점이면 100점 만점 중에 40점이면 몇 문제 안 되니까 기본적인 것만 맞고 기본적인 것만 맞고 A 맞으면 되지 않냐. 왜 굳이 수험처럼 1등급 2등급 나누지 않는 과목인데 겨울방학 때부터 중점 차하면서 다른 과목 해야 되는데 못하고 수능에 기하 선택 안 할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과 다니면서 이제 기하 탈출이라는 말이 3학년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가 인원이 너무 적어요. 선택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다 미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아마 이따가 보면 이제 조사하는 것들 나올 텐데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4만 명 이상가 우리 2만 명인데 4%만 주면 800동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또 잘하는 애들은 항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냥 미적분해서 인원을 많은 데서 점수를 따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열심히 잘 하진 않으니까 얘를 기하를 뭐 어디 이제 나중에 다른 학원 다니시더라도 2학년 때, 1학년 때 기하 선행을 한다든지 하면은 자기가 기하 선택하지 않을 거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3학년 이제 H반인데요. H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등하고 이제 수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물어봐요. 제가 이제 수원하고 고등수학, 상하하고 수투하고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고등학교 1학년 건 배우는 애들은 수원이 너무 어렵다고 수원까지는 배우는 애들은 수투가 더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졸업한 아이들한테라든지 좀 다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어려운 게 고등수학, 상하. 이 상하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안 돼요. 그래서 고등수학, 상하는 좀 많이 열심히 해놓는 게 아이들한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수능이 계산형 물어보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고등수학 상하에서 그 계산형을 많이 해놓지 않으면 이 계산을 하다가 식을 다 쓰는데 계산을 못해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계산형을 좀 많이 키워놓는 게 좋습니다. 이 원반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3-2 가면서 고등수학 상을 이제 처음부터 어려운 것보다는 계산을 좀 자유롭게 해야지만 곱셈공식을 외우든 뭐 인수분해를 외우든 뭘 하든 간에 외워서 수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산을 좀 많이 시키려고 저희가 이제 개념물이랑 라이프스타일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3학년 2원하고 6초는 요인의 월수분하고 화학도 나를 또 커리를 봤기 때문에 오늘 정말 생각하겠습니다. 여름방학 시간표인데요. 여름방학 시간표는 다 이제 좀 앞으로 미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파일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방학 때 이제 아이들한테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PTP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침 10시에 와서 10시에 다 진행을 하는데 뭐 방학 때 되면 어디 학원이다 다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학생이 신청을 해서 선착순에 들어오면 그 아이는 여기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책꽂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10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는 거 쉽지 않다. 그래서 10시에 끝나면 집에 가서 좀 있다가 그냥 푹 자고 일찍 오고 그런 생활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뭐 영화라든지 다른 과목이 있다면 그 책만 여기다 놔두고 그 책만 들고 와서 주변에 공부하고 다시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하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10시부터 10시까지 앉아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엉덩이가 무거운 아이들이 나중에 시험을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있고 아이들이 계속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보면은 아이들이 그 전 아이들한테 올해도 계속 아이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 당시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 스케줄을 다 받거든요. 그 스케줄 다 받을 때 부모님 이제 선언을 받아오라고 해요. 왜냐면 자기가 월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다른 학원 있다고 써놓고서 저희는 이제 있어야 될 애가 이제 학원을 가는 거예요. 딴 학원.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은 그게 없는 거죠. 스케줄이 없는 건데 저희가 이제 점심 먹고 다른 학원을 가서 4시에 도착해야 될 때 없으면 그래서 보고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든지 다 붙여놓고 아이들 취사 체크 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들어도 앉아서 공부하는 것들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길러주는데 나중에라도 2학년 올라가서 보고 3학년 올라가서 그냥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문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